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미국 주식 투자 처음인데 어떻게 하죠? 오늘 테슬라 매수해도 될까요? 미국 주식창에서 확인해보세요. 종목 탐색 진단 포트폴리오까지 진짜 미국 주식창만 하면 다 되네요. 지금 right now 지금 무료 다운로드하세요. 방문 상담 완료 시 전골 요리, 구이 요리, 꼬치 그릴까지 다양한 요리를 쉽고 맛있게 멀티그릴 증정. 입원비가 3만 원? 하루 세끼 밥값이 3만 원 시대. 에이. 네 보험은 네가 비교해보고 들었어야지. 한 번 들어버린 보험은 어쩔 수 없다. 너 100% 어쩔 수 있어. 해약하면 아깝고 내버려두면 매달 새는 보험료가 아까운 그런 보험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우리 집 보험 주치의로 전화를 해. 여보세요? 우리 집 보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네 보험 하나하나 상담을 하란 얘기지. 내가 보험이 5개였어. 그런데 보험 딱 하나 든 친구보다 보장이 세상에. 어떻게 했냐고? 여기 밑에 전화번호 보이지? 상담을 하고 나면 와우. 우리 집 보험 주치만 있으면 야, 네 보험도 수리할 수 있어. 요즘 같은 불경기엔 우리 집 보험 주치의가 필수. 혹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집 보험 주치의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모든 보험을 종합 검진해서 중복되는 보장 싹 정리해주고 빠진 보장 꽉 채워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미 가입된 보험까지도 꼼꼼하게 따지는 우리 집 보험 주치의.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보험료가 내려갔어요. 1가구 1 보험 주치의. 수리 보험 수리할 때 우리 집 보험 주치의. 방문 상담 완료 시 전골 요리, 구이 요리, 꼬치 그릴까지 다양한 요리를 쉽고 맛있게 멀티그릴 증정.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대의 일부 김진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 초반 약세 보였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가 완화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 하락 영향으로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여줬던 한 주였는데요. 이제 정말 한 주 남은 한 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변동성도 확대되는 시장 상황 속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남은 2021년과 다가올 신년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선대의 일부는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호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더욱 단단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운의 김동엽입니다. 2021년도 시장이 이제 다음 주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2022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썬데이 특강 시간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보셔야만 할 황금 랠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지금 이제 말미에 와 있는데 올해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수상으로 봐도 그래요. 시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초에 2,900선 가까이 됐던 지수가
지난 주말에 가까스로 3,000을 넘은 정도니까 물론 장중에 기중에 3,300까지 갔습니다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7월 달 이후에 좀 내리막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올해 내내 뭐 오른 게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초에 968포인트 대비해서 가까스로 1000포인트 넘는 수준에서 이제 마감을 하려다 보니까 뭐 양 지수가 3%에서 4%밖에 오르지 않다 보니 지수가 이렇게 답답하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들의 종목이라든가 뭐 계좌가 시원하게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위치를 한번 보면은요. 전 세계 시장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나타내는 차트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어요. 예, 코스피가 여기 한 4%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올해 32%나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오른 장도 있고 미국도 25%쯤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뭐 5%가 채 안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좀 재미없었던 그런 시장으로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수익률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께서 올해 연초 이후에 많이 산 그 10개 종목을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10개 종목이 있는데 좀 파란빛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10개 종목 중에서 8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봐도 거의 마이너스 9%에 가까운 하락 수익률을 좀 보였습니다. 수익률이 9% 마이너스가 났다. 10개 샀는데 8개가 마이너스다. 외국인들과 기관은 6개가 올랐어요. 각각. 그러니까 같이 놓고 보더라도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플러스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 수십 년 동안 뭐 내려왔던 어떤 뭐 예기치 않았던 좀 전통과 비슷한데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잘 안 가는 건 아마 제 기억에 작년 지수가 더블 났던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례가 없을 정도로 거의 좀 늘 그랬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안 오르는 그런 장세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뭐 성탄절 앞뒤로 해가지고 흔히 산타랠리라는 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올해는 산타랠리가 뭐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2월 중순 되니까 시장이 가두리예요. 뭐 2,950선에서 3,040선 정도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올해 산타랠리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시고요. 산타랠리 대신에 공포가 크다. 이번 주도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한 50포인트 넘게 빠지는 날 있다 보니까 산타랠리가 아니라 공포랠리가 온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소나기는 피하자. 2,900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반등 시에 현금화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들의 노출이 많이 되는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께서는 참 충실하게 이런 조언에 굉장히 많이 따르시는 것 같아요. 자, 12월 달 들어와서 바로 엊그제까지 기록을 보면은 개인들이 양시장 어떻습니까? 거의 7조 원 넘는 7.5조 정도 되는 돈을 뭐 시장에서 현금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2월 말 앞두고 양도세라는 걸 내야 된다. 이런 것도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물량만큼 시장에다가 던지고 있는 것들이 아마 주를 이룰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 판에 뭐 3천 넘으면 정리 좀 해가지고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들이 던지는 7조 원 정도의 물량을 개인들, 뭐 외국인들 거의 한 3조 넘게 기관들이 또 4조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 돼서 29일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서는 아마 상황이 바뀔 겁니다. 개인들이 다시 비워놓은 바구니 채우려고 매수를 하시는 입장으로 돌변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타 랠리가 없다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죠.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합니다. 작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만 지수가 1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있었던 랠리가 굉장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올해는 지수상의 랠리는 12월 달 내내 보더라도 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지수보다는 오히려 섹터 이거에 더 중점을 둬서 보셨다고 하면 과연 지금 장이 정말 없는 거냐 랠리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여기 지금 오른 2달 동안의 궤적이 무려 이거 40%예요.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3만 원 찍었으니까 9만 원짜리가 4만 원 올라왔으면 40% 이상 올라온 거죠. 이런 랠리가 과연 이게 없던 거냐. LG노텍 최근에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대 중반까지 거의 한 60% 올랐습니다. 이런 랠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로보로보 같이 최근에 로봇 테마들 화끈했죠. 거의 뭐 더블 100% 수익이 나오고 있고 칩셋 미디어도 14,000원대에서 지금 26,000원대까지 거의 뭐 70% 80% 이런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 40% 이상 오른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무려 46개 종목이 나와요. 여기 뭐 12월 달 들어서 가장 핫했던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테마들 비롯해가지고 아까 하다못해 SK 하이닉스도 10월 말부터 따지면 거의 40%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랠리가 없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포트에 채워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장이 재미없어,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어제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산타랠리라는 것들이 산타랠리라고 하면은 폐장 5일 전부터 내년도 한 2, 3일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시장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저는 이번 주 뭐 월요일 날 좀 힘들었지만 그 뒤로 4일 연속으로 오르는 시장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조금 끌고 간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9일 전후에서는 시장에 또 수급이 또 개인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연초까지 지수상으로 조금 더 전진되는 그런 랠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이 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냥 내 거 좋아 보여서 갖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러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산타가 주는 선물 작년처럼 지수가 2달 만에 1000포인트 올라갈 때 내 종목, 뭐 남의 종목 가릴 것 없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내 바구니 안에 담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장세거든요. 여러분들은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시지 말고요. 직접 찾아서 좀 발품을 파시고 손품을 팔아서 종목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발빠르게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 어렵다는 시장에 대비해서는 올해 나름대로의 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좀 지난 그 12월 달 중순 정도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뭐 지난 한 주간 따져봤을 때 주간 베스트 1등을 하면서 그 가이드하고 있는 계좌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황도 맞았고요. 또 제가 이제 고정으로 나가는 월요일 프로그램에서 주간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일주일에 50%나 올라가지고 당당히 또 1등을 하는 그런 또 기록을 맛보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11월에서 12월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도 크고 어려웠습니다만 12월 달 한 달만 따져봐도 그 가이드 드리는 계좌가 15% 이상 상승을 했고 또 지금 제가 월요일에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나 프로그램 주식 하프타임에서도 12월 달 수익률 뭐 단연 군계 일학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센스라는 야간 9시 프로그램에서도 주간 수익률 연속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뭐 가이드 드리고 있는 힌트 계좌 월간 수익률도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한경에서 3년 정도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가이드 드리는 계좌가 연수익률 40% 이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아주 뭐 사고를 우려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방송을 통해서나 많이 언급을 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세 종목이 있어요. 저의 히트 종목 삼선인데 위메이드 작년 이맘때 뭐 지금 그 무상증자 100% 반영하면 2만 원대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무려 이게 24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1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가이드를 해드렸고 또 MPC라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정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셔널 플라스틱 옛날 바가지 회사인데 요새는 뭐 토스 회사에다가 폐배터리 이런 회사로 지금 둔갑이 돼가지고 최근에 한 4,000원, 5,000원 가격이 최근에 10,000원 넘는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도 엄청난 테마를 일으켰잖아요. 여기서 XR 기기 쪽에 기판 쪽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기기 거기에 기판 공급한다는 재료로 해서 뭐 2,000원대 중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6,0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계속 뭐 지속적으로 AS도 해드리고 이런 눌림목에서 또 공략하는 얘기들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드렸었는데 굉장히 뭐 N자형 패턴을 기록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타점에서 소개를 드렸고 나름대로의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올 한 해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만 이제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4일 지나면 바로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2022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연 단위로 봤을 때 2021년도와 22년도 크게 달라지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뭐 키워드로다가 해를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올해는 뭐 작년도에 이어서 코로나19가 한창 뭐 기승을 부리던 그런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 유동성 장세가 엄청났죠. 작년 그 2, 3월에 코로나 이후에 각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해 나가면서 급락했던 증시가 급반등하는 모양이 나왔던 그런 뭐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각 분야의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물류의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뭐 유가라든가 뭐 모든 원자재가 다 크게 올라가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뭐 물류가 막혀서 뭐 심지어 LA 그 도시 앞바다에 뭐 배가 100척 이상 떠 있는 근데 하역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연결되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좀 해를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8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어요. 벌써 2차례나 했습니다. 8월 달, 11월 달 2번이나 했고 지금 한은에서는 내년 1월쯤이나 늦어도 한 분기, 1분기 안에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단계도 이제 내년도 되면 확실히 더 고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이벤트가 좀 기다리고 있죠.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새해 2022년도에 아주 큰 화두예요. 얼마 전에 한은에서 계속 뭐 이주열 총재 반로해서 추가 인상을 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정도 상태에서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를 더 뭐 봉쇄하는 정도까지 가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1분기 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최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엄청나게 뭐 3, 40년 만에 최고치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속도도 원래는 한 8개월 잡았던 걸 지금 5개월로 단축을 하는 것들을 얼마 전에 FOMC에서 결정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빠르면 내년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첫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3번 정도 올리는 걸로 얼마 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분기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그런 스케줄들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게 원래 올 초 기준으로 봐서는 빨라야 내년도 말이었는데 그게 최소한 한 6, 7개월 이상 빨라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돈이 풀린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유발시키기도 했고 또 그거의 힘으로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도 했다라는 뭐 양쪽의 해석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는 뭐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경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특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역시 또 코로나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잘 만들지 못했다, 뭐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반도체 겨울이라고 얼마 전에 굉장히 뭐 경고성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시장 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지나서 보니까 웬걸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이 나올 거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별로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고서나 뭐 전망들, 미국의 3등 디램 업체가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그런 추상들을 할 수 있게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올해 공급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그 차량들, 차 업체들도 내년도에는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수급들이 좀 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정부가 내년도 5월 달이면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가장 이제 연말에서 내년 한 3월 초 전까지는 뭐 대선과 관련된 양쪽 진영의 어떤 논리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를 찾아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되고 제시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과거 집권 연차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앞서서 한 4, 5개 정권의 1년차 흐름이 평균적으로 괜찮았습니다. 1년차 평균이 10% 정도쯤은 나왔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괜찮았다 이런 통계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허니문 기간이라든가 또 비전을 여러 가지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는 내년도가 시장이 그 즈음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시장의 지수를 이렇게 한 10몇 개 증권사에서 늘 그렇습니다. 요맘때쯤 예측하는 수치들이 나와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상단과 하단을 보통 제시를 하는데 평균을 내보면 윗단에는 보니까 한 3,500 정도 평균 나오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한 2,700까지 평균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보통 여기 얘기하는 평균을 내보면 상저 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고생하다가 후반기 돼가지고 3,500을 찍어주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뭔가 추가 수익을 기다리면서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건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사실 한 번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뭐 수치가 3,300을 한번 가든 아니면 3,500까지 가든 그게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한 번은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제시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업종이나 섹터를 뭐 날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곳이 있는데 좀 따와봤습니다만 내년도에 좋은 쪽만 보자고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그리고 자동차 정도까지가 굉장히 밝은 그런 햇살과 날씨가 보여지는 그런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방송이 끝나고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호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을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2022년도에 황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이미 한 12월 달 들어서 이제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느 쪽이에요?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가 증시의 거의 한 30%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게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대로 굴러가면 지수가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견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인데요. 그동안 참 안 갔잖아요. 올해 내내 1월 달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9만 6천 원대 하고 나서 7만 원이 깨지는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또 개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탈을 했죠. 11월부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이라서 못 기다리겠다. 그 나오신 시점이 7만 원 약간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8만 원, 8만 원 됐어요. 지난 그저께 부루에서 8만 원 넉 달 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개인들이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또 법칙이 또 맞기도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에서 예상 바깥으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에 대한 인수 부분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낸드 플래시 쪽에 또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이벤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벌리고 파운드리를 3배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회사가 더 커지는 거지만 실제 웃는 애들은 반도체 소부장에 속하는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원 안쪽에서 1만 원 올랐거든요. 한 15% 정도 올랐는데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하이닉스는 무려 지금 오름 포인트가 40%예요. 이게 대형주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등하는 회사가 바닥에서 40% 올랐다? 이게 조금 오른 건가요?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거기다 최근에 LX 세미콘 이거 얼마나 최근에 많이 갔습니까? 10만 원대 초반에서 16만 원까지 한 50% 이상 바로 달려줬고요. 최근에 또 포토레지스트 관련해 가지고 국산화 성공했다고 하는 동진세미캠 3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4만 6천 원까지 바로 한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대장주들이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여타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내년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삼성하고 애플,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쪽의 대표 회사들 이렇게 이름만 따온 거는 뭐냐 하면 PER 단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삼성은 12배, 애플은 한 28배, TSMC 한 30배 정도까지 쳐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과소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애플은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3천조예요. 3천조인데 삼성전자 이제 500조 정도거든요. 한 6배 정도밖에 6배 더 평가를 받는 애플인데 사실 버는 돈 같은 것들은 한 2배 요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삼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시장에 투영이 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정말 너무 글로벌 IT 치고 싸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분명히 유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또 양강 구도가 자동차지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번 주 후반에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 나왔던 것이 뭐냐? 현대차에서
엔진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를 했습니다. 좀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예. 올인.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또 확 올랐죠. 예. 이제 명확하게 현대차가 선을 그었다.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속도전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많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데서는 한 4, 5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서는 뭐 내년 말쯤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LG 그룹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었고 애플카는 뭐 나오게 되면 핸들 같은 게 안 달려 있는 차, 그냥 원래 그냥 자율주행에 굉장히 상위 레벨까지 가능한 차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최근에 한 달 정도 관련되는 종목들을 굉장히 크게 이끄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뭐 전기차, 이제 우리나라도 침투율이 굉장히 뭐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갈 정도로 가팔라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거의 15에서 20%까지 10대를 사면 2대 정도는 전기차를 사는 식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넓혀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쪽에 특히 쓰이는 그런 뭐 부품류라든가 소재단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특히 자동차의 완벽한 혁신은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전대를 안 잡고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차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이 모빌리티 개념이 완벽하게 좀 크게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대차 뭐 사실 요새 추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주 후반에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완성업체도 물론이고 또 부품단으로 봤을 때 현대위아라든가 만도 같은 그런 기업에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로 해서 가장 선두권에 나서고 있는 회사가 인포뱅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추세도 아주 가파르긴 한데 이런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좀 생명력이 길지요.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거의 양강구도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도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가장 크게 달궜던 테마가 뭐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좀 익숙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등장을 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떠돌았고 또 NFT라고 하는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달궜죠. 말 그대로 1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그런 테마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11월 중순 이후에 조금 고점 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파르게 달렸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4종류 또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틀 사이에만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그런 쪽에도 메타버스 붐이 한창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 자체가 산업 자체가 앞으로 2030년 정도 되었을 때 1700조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는 기대값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소위 관련주라고 돼 있던 종목들이 8월부터 한 11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나오는 좀 부작용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조정으로 좀 보이고 있어도 메타버스나 또 뭐 게임과 연관돼 있는 NFT라든가 이런 테마들 자체가 금방 신기루처럼 사라질 테마는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충분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요거 지금 다음 주에요. 예, 지금 제가 바로 그저께 나온 기사 따끈따끈한 거 따온 거거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능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경제사회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주에 정부에서 내놓는 가장 큰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 바로 한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메타버스가 지금 뭐 11월 중하순 정도 이후에 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어느 시점 내년도 또 어떤 기점을 마련을 하거나 모멘텀이 생기면 충분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아까 제가 올해 뭐 히트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12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조정이 안 나오겠습니까? 고점에서 거의 10만 원 가까운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15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15에서 한 18만 원 사이 정도 일단 좀 숨고르기 과정 겪고 있는데 얘는 이 같은 종목은 내년도 말에 플랫폼 안에 100개 정도의 게임을 넣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종목들, 게임들 회사들하고 제휴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인수까지 막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얼마만큼 빨리 이 플랫폼 안에 많은 게임사들을 합류시키느냐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랑 양강구도가요. 게임 플랫폼의 양강구도 컴투스 홀딩스 옛날 그 게임빌인데요. 거의 양강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선점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양쪽 그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또 XR기기 쪽, 자 이거는 내년 초에 CES 같은데 보시면은요, 자 라스베가스에서 연초에 하는 그 최대 이제 박람회죠. 그런데 이제 혁신 제품으로 나오는 이런 뭐 AR 글래스라든가 또 오큘러스 같은 데서 퀘스트 이렇게 쓰고 뭐 XR 같은 거 즐기는 그런 것과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정도고 또 내년도에 기대되는 실적도 굉장히 지금 꽤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여지가 남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바스 AI라고 음성인식과 관련된 이런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도 뭐 위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분 투자 들어가면서 같이 밸류체인에 엮이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쪽을 진짜 저렇게 작은 주식들 말고 정말 진짜 메타버스 없나? 이렇게 생각을 뭐 궁금하시다. 다른 거 고민하시지 말고요. 네이버 관심을 가지세요. 자 네이버가 지금 시총 100조를 뭐 향해서 정조준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제페토라고 하는 기존에 한 2억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치가 지금 네이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페토 자체가 그렇게 큰 지금 수익 모델, 사람은 엄청 모아놨는데 큰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가치를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제페토뿐만 아니라 또 아크버스라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만들었거든요.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그거 지금 소프트뱅크랑 같이 해가지고 일본 쪽에 뭐 관련되는 산업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제가 봐선 지난 가을 무렵에 카카오와 함께 플랫폼 규제 쪽으로 묶여서 지금 한 두세 달째 좀 주가가 헤매고 있는 지금이 아주 투자하시기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고 뭐 카카오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선언을 또 했더라고요. 카카오도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곧 또 제 노선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 투자하시면은 제일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 대비해서 유리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시간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한정된 기간 내에서 단위적으로 수익을 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개인 투자가 갖고 있는 돈이 충분하진 않아도 시간이 많죠. 예, 투자할 수 있는, 나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런 시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간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어떤 현실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과 어떤 현상들, 어떤 서비스, 재화,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직 뭐 바로 내년에 닥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출산이 안 돼요. 뭐 사회적인 구조도 그렇고 키우기 너무 어려운 환경들, 뭐 물가 문제, 또 코로나도 아마 이런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아기들을 잘 안 낳으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인구는 더 빠른 감소를 보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2060년 정도 되면은 4천만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는 것처럼 2100년 정도 되면 지금 정도 구도로 갔을 때 중국이 현재 15억 인구인데요. 7억 정도로 준다라는 통계치도 있어요. 뭐 지금 남의 나라에 걱정할 거 아니지만 전 세계가 사실 인구가 늘어났다가도 이렇게 많이 감소되게 되면 각 나라가 느끼는 그런 좀 위험도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옥스퍼드 연구소에서요.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소멸 빨리 하는 나라로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년층은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인구는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 뭐 이런 식을 벌써 이제 많이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라지는 인구 절벽,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년에 실버 테마 뜬다.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떤 소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뭐 아름답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 산업이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 중소기업들은 실제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뭐 최근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큼 또 돈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방법은 뭐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여러분들 무인 매장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어떤 뭐 마트라든가 뭐 하다못해 이런 햄버거 가게 이런 데 가셔도 직원한테 직접 결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공장에서 이런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뭐 이송을 이렇게 바로 부품들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협동 로봇. 자, 지금 최근에 공항 같은 데나 대규모의 어떤 그런 시설들 가면은 이렇게 길 안내 도와주는 이런 로봇까지도 등장을 했고요. 자, 뭐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데 가서 뭐 결제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가지고 결제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로봇이 우리 주변에 사실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로봇은 없는데 로봇 테마 너무 성급하게 많이 올라가고 뜬금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러시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아직 접해본 거는 로봇 청소기 정도? 예, 그 정도에 좀 그치는데 실제 뭐 정말 SF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빨리 다가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로봇의 보급률이라고 하는 그 지표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놀랍게도 여기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의 나라들이 한 20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제일 왼쪽에 그래프가 제일 큰 게 우리나라예요. 10,000명당 932대 정도의 로봇이 있답니다. 뭐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고 10,000명당 900대 정도의 로봇이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이 600대 정도예요. 뚝 떨어지죠.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미 로봇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엄청나게 침투가 돼 있고요. 산업 현장에 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로봇의 뭐 불모지가 아니고 어느 나라보다도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로봇을 테마로 해서 얼마든지 이야기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난주 한 2주 전 기사입니다. 2주 전. 최근 기사도 아니에요. 자, 삼성에서 로봇과 관련된 뭐 그 사업팀을 만들었다. 원래 태스크포스로 있다가 팀으로 격상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그날 로봇주들이라고 소위 불리는 종목들이 막 대거 올랐습니다. 자, 그럼 하루 올랐으니 이제 뭐 테마다. 삼성에서 한번 뭐 움찔했으니까 이제 그치고 끝이다 이랬을까요? 지금 2주 전에 월요일 날 이런 형태가 나오고 나서 그 주에 지난주입니다. 목요일 날 또 한 번 올랐고 이번 주 들어서도 월요일 날 또 한 번 재료가 돼 갖고 올랐고 목요일 날 또 올랐고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또 올랐어요. 지금 이날 기사가 나온 다음에 4번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냥 단발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이쪽 관련된 섹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상쳤다. 야, 뭐 1박 2일짜리지 그냥 뭐 보통의 그런 테마나 일회성 재료처럼 한번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이지 이렇게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로봇 지금 들어가서 물리면 뭐 큰일 나겠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단계 올랐으니까 또 어느 순간 일정 폭의 조정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년도 4월입니다. 4월. 삼성에서 첫 상용화 로봇을 출시를 한다라고 지금 못을 박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 시점이 이게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년 4월쯤에는 아주 센세이셔널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도로 또 나올 거예요. 삼성에서 아마 이 보행을 돕는 그런 로봇 같은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CES에 이미 좀 출품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던 것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관련되는 기업들 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로봇들이. 그리고 현재 내후년 정도 되면 한 200조 되는 로봇 시장에서 어디에 우리나라 1, 2등 그룹들이 서로 맞붙었다. 이거 이상 큰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테마가 산업으로 되는데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로봇의 사업팀으로 격상했고 LG전자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 이런 또 기존의 코스닥 회사들 몇 개 또 인수한 이력도 있어요. 서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봇 하면 협동 로봇을 진짜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그거에 지분 100% 갖고 있는 두산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로보 지금 가장 뭐 앞서고 있고 진짜로 로봇을 뭐 중심적으로 만드는 회사 LG전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처럼 삼성에서 분리된 뭐 그런 좀 대표 인물들이 또 만드는 회사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곳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현실화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하죠. 전기차 사용 후에 배터리 배출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한 3, 4년 뒤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뭐 스마트폰처럼 마찬가지예요.
한 5년 정도 쓰면은 성능이 좀 떨어진다. 100에서 한 70까지 떨어지면 그거 더 이상 못 쓴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떼내고 새 배터리를 붙여야 되는데 요새 배터리 소재들이 얼마나 비싸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려는 그러는 노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화돼서 개화될 수 있다는 거에 착안을 하시고 조금 먼 미래지만 2050년 정도 되면 무려 6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큰 시장을 앞둔 상황에서 미리 배터리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폐배터리를 연구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은 미리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데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 뭐 추세는 조금 부진하지만 이렇게 부진할 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될까요? 내년도 초에 삼성, SK, 현대차, LG 쪽에서 폐배터리 동맹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경쟁보다는 같이 협업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영화테크처럼 폐배터리 한 15년 이상 연구한 회사 그리고 코스모화학처럼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증설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좀 주목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올해 히트 작품이었던 MPC 같은 경우도 MPC 내년도에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걸 특수 용기에 담아가지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그런 시장도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 드렸던 이제 며칠 안 남은 2022년도를 향해서 황금 랠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섹터를 주목하시는 그런 일주일 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특강을 준비해 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황금 랠리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니까 지금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만 유동성보다는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만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로 전환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내 종목이 최고야 이렇게 기다리시지 말고요. 시장에서 실제 팔딱팔딱 움직이는 주도 섹터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 한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좋은 종목들 발굴하는데 저는 뉴스와 리포트가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이런 거를 가장 분석 잘하는 저와 함께 2022년도를 활짝 열어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파트너의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호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을 검색하신 후 접속하셔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한 주밖에 남지 않은 한 해. 우리 시장 상승세 이어가며 기분 좋게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든든한 미래가 필요한 사람, 꿈을 키우는 것이 뿌듯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DB금융 네트워크. 스마트폰 쓰는 바보, 멤버십이 빠지면 통신비도 빠진다. 내다 보면 거짓골을 목면합니다. 똑같은 통신, 꿈 같은 통신, 왜 그러고 살아? 내 통신비는 내가 정해. 알뜰하면 뭐래? 결합이 안 돼. 통신비 신고하세요. 통신비 신고해. 통신비 신고. 내라는 대로 내는 시대는 끝났다. 난 스마트하니까.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모바일 인터넷 TV 월 49,500원. 지금 신고하세요.